구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우리가 GCP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고객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우리가 보통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쓰고요. 2008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5개 리전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클라우드 매출 3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현재 25개이긴 한데 앞으로 또 3개 리전이 추가 확장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GCP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팅 서비스, 그래서 가상 머신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파스 형태의 앱 엔진, 그리고 컨테이너 엔진,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팅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킹 쪽은 클라우드 버추얼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만의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글 GCP에서 구현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CDN 서비스, 그리고 DNS 서비스를 통해서 또 안전하게 홈페이지나 회사 웹사이트들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당연히 스토리지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글 GCP에도 클라우드 스토리지랑 빅테이블과 같은 다양한 스토리지 제품들이 서비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 관련돼서는 IAM, Identity and Management에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인증 서비스겠죠.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IAM 서비스부터 리소스 매니저, 이런 시큐리티 스캐너, 이런 툴들을 통해서 보안과 인증을 우리가 또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구글 하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빅데이터 솔루션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빅쿼리, 구글 GCP에서 가장 유명한 서비스 중에 하나죠. 빅쿼리 서비스를 통해서 또 빠른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랩이나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 같은 서비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하면 알파고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서비스, 기계학습과 같은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클라우드 머신 러닝, 그리고 볼텍스 AI가 같은 인지 서비스들, 그리고 비전 API가 같은 이미지 처리 기술, 혹은 그리고 구글 번역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트랜슬레이션 API, 번역 API 같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GCP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빅쿼리 서비스예요. 빅쿼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인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기존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어떤 특정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서비스가 되겠죠. 여러가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오라클, MS SQL, My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들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아서 빠르게 분석을 해야 되는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 구글 빅쿼리는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고속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DW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CEO의 개인적인 어떤 비즈니스적인 직감, 그죠? 이런 경험에 의해서 비즈니스를 예전에는 많이 했다면 점점점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들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죠. 그러려면 당연히 데이터가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되어졌는지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런 어떤 기업 내부에서 이미 갖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 바로 구글 빅쿼리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구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쿠버네티스, 그죠? 요즘 컨테이너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커 기반의 이런 쿠버네티스 서비스들이 바로
사실은 이제 구글에서 만든 서비스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구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쓰는 기업이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구글에서는 GKE,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혹은 다른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고 싶으실 때 어떤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스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이 바로 엔토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런 쿠버네티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운영 환경을 좀 더 쉽게 컨테이너 기반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가 바로 엔토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벌텍스 AI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정말 작성하지 않고도 이미지나 텍스트, 동영상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 있는 서비스, 바로 벌텍스 AI가 또 구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구글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어떻게 또 활용되어지는지, 우선 차량 공유 서비스 가장 대표적인 소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카 같은 경우는 차량과 이용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해서 그리고 분석하고 이런 결과들을 요금 결정하는 부분, 그리고 뭐 차량 배치, 그죠? 이런 것들도 되게 필요하죠. 그런 어떤 데이터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글의 빅쿼리 서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 복제부터 사용자들의 로그, 차량이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 GPS 정보나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빅쿼리에다가 업로드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데이터는 암호화해서 빠르게 분석이 되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카 같은 경우는 이런 구글의 분석 플랫폼 서비스 빅쿼리 같은 솔루션들을 사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네, 데이터 기반의 운영 시스템을 만들면서 차량당 무려 매출이 25%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특히나 타다 같은 경우는 이 솔루션을 도입하기 전 대비 30% 이상 운영 효율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자들이 언제 많이 사용하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차량들을 뭐 준비를 해 놓겠죠. 그리고 배차 인력도 또 준비를 하게 될 거고, 그런 어떤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가 바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자, 이처럼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어떤 감각적으로 뭔가 결정을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수치적으로 나은 결과들을, 특히나 매출, 운영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카의 김상우 데이터 그룹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빅쿼리는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쌓고 분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서 전사적인 데이터 분석 도구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자, 그리고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당근마켓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핫하죠. 저도 당근마켓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그죠? 사람들의 거래가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물건인지, 그죠? 그리고 어뷰즈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중고 물품을 올리는 것들을 일일이 다 게시물을 검색하고 하는 것들은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시물에 대한 어떤 검증 작업, 이런 것들도 이제는 사람 손이 아닌, 그죠? 인공지능 서비스, 머신러닝을 통해서 해야 될 시대가 된 거고, 그래서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일단 게시물에 대한 오디팅 같은 것들, 그죠? 검증하는 것들을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직접 그 머신러닝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시간 개인 맞춤형 컨텐츠들을 이 텐서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당근마켓은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텐서플로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텐서플로우는 정말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쉽게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또한 이제 구글이 메인으로 만들어서 또 배포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당근마켓은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해서 이용자 성향에 맞춰 가지고 실시간 맞춤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컨텐츠 분류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 평판이라고 하죠, 그죠? 평판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끔, 그죠? 이분이 그 온도가 나오죠. 당근마켓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전한 상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당근마켓의 그 머신러닝 엔지니어 전무익님이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텐서플로우를 도입을 하고 나서, 그죠? 게시물 분류뿐만 아니라 게시물이 늘어나도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을 했다라고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 쪽에서는 우리가 대한항공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구글 GCP라고 하면은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 쪽인데, 구글이 이런 IaaS, PaaS, SaaS 형태의 솔루션을 다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SaaS 솔루션에 해당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일종의 회사 업무를 위한 툴이죠. 그래서 코리안 에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이메일이랑 문서 편집, 그리고 구글 미트를 통해 가지고 사내 커뮤니케이션, 그죠? 온라인 화상 회의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대한항공이 굉장히 많은 혁신들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을 해서, 그죠? 매출을 높이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때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원격지에 있더라도 혹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환경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공사 같은 경우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문서 같은 것들을 공유하더라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하는 것들이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인증된 사용자만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해서 원격 근무나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한항공의 그 정필문 부장 인터뷰를 보면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사스 환경에서 하나의 문서를 여러 명이 동시에 편집하고 업데이트하고, 예를 들어 주간 보고 같은 것들을 할 때 하나의 문서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오픈한 다음에 동시에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을, 그죠?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그러다가 서로 중복이 발생하거나 하면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하진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하나의 파일에 접속을 해서 협업을 하더라도 문제없이 되도록 시스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되더라도 문제없이 보안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 걱정 없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구글 또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IaaS에서 PaaS, 그리고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인공지능 서비스, 그리고 협업이 중요한 SaaS 솔루션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